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유진 씨와 함께하는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오늘도 돌아봐야죠.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뱅글뱅글 돌게요. 길어드는 세계 여행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네. 봉주. 봉주. 우리 이제 2024년 첫 여행지가 프랑스입니다. 파리 여행했었잖아요. 네, 파리 여행의 낭만을 좀 느끼셨나요? 네. 근데 뭐 파리 여행도 사실 조금밖에 못했는데 프랑스가 워낙 넓으니까. 그럼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도 이 낭만의 도시 파리를 조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볼 게 많죠? 네, 지난 시간에는 파리의 중심인 노트르담 대성당부터 루브르 박물관도 가봤고요. 네. 개선문, 파리의 상징 에펠탑까지 제가 중심가에서 서쪽 방향으로 쭉 소개를 드렸거든요. 서쪽 방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그러면 서쪽이었군요. 네, 이제는 중심 지역부터 동쪽으로 쭉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리의 그럼 동쪽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 동쪽 여행 시작했어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시작은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파리 중심에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노트르담 성당에서 5분 정도 다리만 건너시면 파리 시청사가 있어요. 네. 시청사로 떠나봅니다. 아, 시청사를 가요? 네, 갑자기 웬 남의 나라 시청이냐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이 시청사가 1551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예쁩니다. 1500년대 건축물이네요. 네, 파리까지 가셨는데 사진을 네. 많이 찍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 빛바랜 아이보리 외벽에 검정색 지붕이 르네상스 양식에 맞게 완벽한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길게 기차역처럼 뻗어 있는데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나 프랑스 왔어, 나 유럽 왔어 이런 그 분위기. 네, 티를 내기 좋으신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사진을 한 장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가로등도 낭만 그 자체인데요. 우리는 가로등 하면 그냥 길게 뻗은 전봇대 같은 하나의 등의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랑 다르게 검정색 촛대처럼 좀 생겼어요. 오. 그래서 얇고 검은 기둥 끝이 촛대처럼 쭉 올라가다가 그 자체가 예쁘겠네. 네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처럼 꽃처럼 펼쳐지고요. 네. 촛대마다 검정색 왕관 뚜껑을 씌운 컵 형태의 황금빛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자체가 너무 예쁘다. 네, 밤 되면요. 그랬다. 가로등에 노란 불빛이 탁 하고 들어오는데 네. 어떤 감성인지 상상이 가시죠. 검은 촛대에 노란 불빛이니까 훨씬 잘 어울린다. 네, 그리고 불빛이 훨씬 더 강조가 많이 되고요. 네. 얇은 코트 걸치고 카메라로 딱 사진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마치 난 찍는지 몰랐던 것처럼 이 광장을 탁 걷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진 찍어주시면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시청을 보셨다면 시청 근처 건너편에 아주 독특한 모습의 건물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퐁피두 센터. 요 얘기 많이 들었죠. 퐁피두 센터. 네, 파리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하는 걸 잘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고풍스럽고 역사를 간직한 빛바랜 건물들 사이에 유일하게 알록달록 눈이 돌아갈 정도로 이 쨍한 색감들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만나신다면 바로 거기가 퐁피두 센터입니다. 네. 이 퐁피두 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큰 현대 미술관 겸 센터인데요. 여기 안에 미술관만 있는 게 아니라 서점도 있고요. 기념품 가게나 아이들 노는 키즈 공간, 도서관, 미술관 같은 모든 시설들이 다 있는 복합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외관이 알록달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색뿐만 아니라 배관이나 전기 방화 시설 같은 이런 커다란 동그란 관들을 건물 원래 보통 벽 안이나 안쪽에 들어가는데 외벽으로 빼놓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눈이 가시고 또 배관은 녹색, 방화 시설은 빨간색, 공기 순환로는 파란색 이렇게 파이프마다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어서 네. 보는 눈이 즐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있어야 할 배관들이 외벽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건물 안쪽 활용 공간도 되게 좋다고 해요.
이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부산의 자랑이죠. 센텀시티에 있는 백스코어에 가시면 안쪽이 건물이긴 하지만 뭔가 커다란 외벽이 없는 큰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전시나 상황에 맞게 가벽을 설치하고 없애고 이동시키면서 유동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센터라고 합니다. 네, 퐁피두 센터. 네, 그리고 이 파리에서 현대미술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루브르나 오르세 미술관 생각은 하셨을 건데요. 네. 가셔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현대미술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독특하던데 고대 예술 작품은 루브르에 다 몰아놨고요. 그리고 근대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 몰아놨고 현대 미술은 퐁피두 센터에 몰아놨대요. 네. 이런 식으로 미술관별로 시대별 작품을 나눠서 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피카소, 앙리 마티스트, 샤갈, 달리 같은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보시려면 퐁피두로 가셔야 돼요. 이거 똑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네. 다 나눠놨으니까 네. 어쩌면 이 세 미술을 다 보고 싶으시다면 세 곳을 다 가셔야 되는 아주 센스 있는 또 파리의 그런 또 미술관 전시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에 파리 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을 맞아서 리모델링에 들어갈 퐁피두 센터가요? 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좀 관람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미술관 센터 혹시 가시게 되면 꼭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와, 신기하다. 파리에서는 그럼 미술관별로 현대, 근대, 고대 작품을 나눠서 전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작품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고 가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퐁피두 센터는 유명하다더라 하면서도 루브르를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겉만 네. 이제 보시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예. 현대미술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퐁피두 센터까지 가봤고요. 다음은요. 네, 퐁피두 센터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쭉 출발해 봅니다. 마레지구로 가볼게요. 말의 지구도 많이 들었죠. 맞아요. 이 마레지구는요, 퐁피두 센터랑 그 시청사가 네. 거의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리 중심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를 기점으로 동쪽으로 쭉 바스티유 광장까지 넓은 동네 한 구역 자체를 마레지구라고 합니다. 네. 퐁피두 센터도 있고요. 빅토르 위구 저택, 피카소 미술관, 생마르탱 운하 등 관광 명소가 있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네. 무엇보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상점들 막 모여 있어가지고 막 산책하시다가 뭐 에코백 하나 사시고 이러기 딱 좋은 동네거든요. 진짜 예쁜 상점들 많죠. 맞아요. 왜 독특한 상점들도 많고.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마레는 늪이란 뜻이고요. 습지 이런 뜻이고 원래 여기가 농경지였대. 그러니까 늪지대, 습지대 지역이어서 사람이 살 수는 없고 그냥 농작 활동 정도를 하는 곳이었는데 파리가 좀 빠르게 도시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가 도시화가 되면서 되게 복잡해졌대요. 그리고 조금 아마 들은 얘기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 막 이제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귀족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 이렇게 시끄러운 데 말고 우리만의 베벌리 힐즈, 약간 우리만의 우아한 저택을 지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복잡한 데를 벗어나서. 네, 그래서 이 마레 지구에 저택 단지를 만들고 조성하기 시작해요. 귀족의 저택 단지. 네. 그래서 가보시면 아주 웅장한 와 고급스러운데 하는 저택 단지도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마레지구에 보주라는 광장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 약간 정사각형, 사각형의 광장을 중심으로 정말 웅장한 저택들이 쫙 광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유명한 게요. 왕이었던 앙리 4세가 그 지은 저택 단지인데 나랑 좀 친한 귀족 친구들이랑 여기 같이 모여 살면 어떨까 해서 여기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귀족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네요. 네, 그렇죠. 우리만의 에리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저택들을 실제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다는 게 또 매력인데요. 재밌겠다. 이 저택 단지 중에 아마 왕이랑 친했나 봅니다. 소설가 빅토르 위구가 지냈던 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빅토르 위구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그냥 들어가셔서 보는 건데요. 여기가 진짜 그 시대의 귀족들이 부자예요. 그리고 또 지위도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우아하게 지냈는지 그 벽지에 빨간색, 파란색 화려한 색감과 실내 인테리어도 구경해 보시는 게 참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주 광장이 앙리 4세가 지은
광장이고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계획 광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든 가장 오래된 계획 광장이기 때문에 중앙에 분수대도 있고요. 푸른 잔디도 있고 따뜻한 날씨가 되면 여기에 막 사람들 돗자리 깔거나 맨몸으로 누워서 네. 피크닉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마레지구가 매력적인 핫플레이스가 된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는 귀족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조성한 부르주아 동네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루이 14세가 루브르에서 베르사유로 궁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도 생각한 거죠. 나는 왕님과 더 가까이 어. 하면서 전부 또 여기 다 버리고 이사를 다 그쪽으로 또 몰려갔어요. 베르사유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 루브르에서 가깝거든요. 때마침 혁명이 또 터지고요. 프랑스 혁명. 시민들은 가만히 뒀을 리가 없습니다. 귀족들의 저택 막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가 자체가 고급 저택 단지에서 버려진 황폐해진 곳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 중국인 같은 외국 사람들 그리고 자본이 없는 가난한 소상공인들이 이 지역으로 막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름함은 계속 되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막 다른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뭐 인종과 사람들이 막 모여 살게 되면 되게 문화와 예술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임대료도 저렴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여기에 또 예술가, 디자이너 그리고 실험적인 음식 내가 원하는 걸 장사가 안 돼도 해볼래 하는 되게 독특한 레스토랑들, 카페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네. 파리에서 귀족들의 저택을 이제 사가지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으로 재정비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파리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역사가 쭉 있네요, 히스토리가. 네, 그래서 여기 쇼핑하시기 좋은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뭐 아페땡, 뭐 산드땡 같은 중고가의 파리의 로컬 브랜드도 모여 있고요. 그리고 수백 종의 차를 마실 수 있는 앤티크한 인테리어의 티하우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알록달록한 매력의 로지에르 거리, 중동식 샌드위치가 여기 또 맛집으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여기 가시면 무조건 드시는 건데 네. 이런 샌드위치나 오래된 맛집, 개성 넘치는 카페들까지 서울의 성수동, 연남동 같은 이런 젊은 감각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마레지구거든요. 산책과 함께 추천드릴게요. 갈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동쪽 나들이도 되게 좋은데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우리 동쪽 여행 떠나볼게요. J'aurais beau parler les langues du monde, j'aurais beau être un gagnant, j'aurais beau n'être pas des gens de l'ombre, j'aurais beau être puissant. Donnez-moi l'automne, donnez-moi du temps, donnez-moi de l'été, donnez-moi de l'art, donnez du printemps, donnez de la beauté, donnez-moi de l'or, donnez de l'argent, donnez-moi un voilier. Oh, ouais. 자, 우리 오늘 프랑스 파리 동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레지구까지 왔어요. 이제 어디 가요? 네, 마레지구를 떠나서 가장 동쪽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바스티유 광장이 있어요. 유명한 바스티유 광장. 네,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바스티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학창 시절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막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 바스티유 광장이 있는 곳은요, 파리의 동쪽을 지키는 요새로 지어졌던 곳이에요. 네. 근데 13세기부터 이 요새에서 감옥으로 바뀝니다. 왕정에 반하는 정치범들, 말이 정치범들이지 뭐 내가 왕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수용했던 감옥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혁명이 유명하잖아요. 프랑스 하면 네. 뭐 파리 뭐 프랑스 혁명이 유명한데 혁명으로 뭉친 시민들이 이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혁명이 성공하면서 왕정의 상징이었던 곳이 감옥이다 보니까 감옥을 없앴어요. 네. 대신에 이 감옥이 있던 곳에 혁명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바스티유 광장 근처에 보시면 파리 자체는 되게 예전의 그런 느낌을 간직한 예스러운 건물들이 많은데 되게 뜬금없다 싶은 현대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에요. 네. 예매도 가능한데요. 꿀팁이 있습니다. 당일에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당일 예매해서 이제 티켓이 남은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좀 싸게? 뭐 몇 시간 전에 발권하시면
오페라인데요. 정통 오페라인데 네. 10유로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기왕 가셨다면 네. 오페라 좋아하시거나 공연 느껴보고 싶으시잖아요. 네, 바로 당일날 예약하셔가지고 정통 오페라 감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는 좀 의상을 그래도 신경을 조금 써서 가야 되죠. 비싼 오페라 의상. 자석이면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저렴한 자석들은 좀 편안하게 그냥,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파리의 성수동이나 염남동 격인 말해지고 패션과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가보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파리 여행하고 있는데 4부에는 또 더 많은 파리 여행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4부로 갈까요? 꼭 편지할게요. 내일 또 만나지만 돌아온 길은 언제나 아쉽기만 해. 더 정성스럽게 당신을 만나는 길 그때 없이도 그대와 밤새워 얘기를 해. 오늘도 난 또 아직은 어색한 날 내 가슴 속에 잡아놓은 메아리 같은 날 이젠 조용히 내 맘을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곳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파리 중심부부터 서쪽 동쪽까지 쭉 둘러봤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저희가 이제 가로는 정말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세로로 쪽 보실 수 있는 이제 동서로는 봤으니까. 네, 곳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실 곳은요. 생제르망 데프레입니다. 생제르맹 데프레. 네, 이곳을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파리주행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좀 고풍스럽고 네. 여유로운 파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곳이라서 마치 파리에 사는 파리지행처럼 천천히 거닐고 카페 들어가서 차 한 잔도 하시고 힐링하시기 좋은 동네입니다. 아하. 네, 과거에 특히 이 지역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활동했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주위에 대학교들이 유명한 대학들이 네. 많아요. 들어보셨던 소르본 대학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는데 네. 그 유명한 피카소도 이 생제르망 거리를 자주 걸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카페가 여기 있어요. 와, 세계 최초의 카페요. 네, 물론 커피를 팔거나 차를 파는 곳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러니까 진짜 식음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 있잖아요. 좀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대화도 나누는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공간으로의 카페는 이곳에서 처음 생겼다라고 하는데 생제르망 거리에 있고요. 이름이 르프로 땡땡입니다. 네, 놀라운 건요. 네. 이 카페가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건 그죠? 네, 정말 신기해요. 레스토랑으로 변경이 되면서 식사를 꼭 시켜야 하긴 하지만 세계 최초의 카페이면서 여기 누가 갔냐면 빅토르 위고, 네. 발자크, 쇼팽 이런 당대 지식인과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만 봤던 네. 예술가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야기도 하고요. 막 혁명의 역사를 쓰기도 했었다. 네. 그러면 가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이런 곳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죠? 예, 그게 아직 존재하고 거기서 또 카페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또 건축 인테리어를 그대로 맞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카페 2층은 박물관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네. 이 카페 박물관처럼 되어 있다고 했는데 카페 벽에 이렇게 유리벽이 되어 있고 안에 한 장교의 모자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네. 이 모자가 왜 있냐면 지식인들이 막 여기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여기 끼고 싶은 거예요. 그 장교가. 근데 돈이 없었대요. 아, 장교인데. 커피를 마실 돈조차 없는 가난한 장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대신 이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돈 대신 모자를 맡기고 커피 마신 건데요. 그래요. 이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정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카페가 있는 진짜 어떠한 공간이었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예. 사실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곳에 물론 지금은 관광지처럼 되어버려서 되게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게 정말 신기한 게 왜 어떤 카페에 가면 여기는 사람이 막 많은데도 되게 조용조용한 곳이 있고 여기는 별로 없는데도 막 시장처럼 시끄러운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분들도 이곳은 계속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세계 최초의 카페 가볼만 하시겠죠?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군요. 네. 세계 최초의 카페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최초의 카페도 있고 지식인들이 모이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딱 되냐면 막 명문대도 있고 이러니까 이 지역 자체 좋은 지역, 땅값이 싹 하고 오릅니다. 아, 그렇지. 비싸지. 자연스럽게 부자 동네가 되는 거예요. 네. 부자 동네가 되다 보니까 뭐 카페나 지식 공간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명품샵, 디자이너 브랜드를 포함한 쇼핑가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저렴한 뭐 스파 브랜드부터 명품샵까지 그리고 막 우리가 아는 뭐 IT 가전기기 그런 샵도 싹 다 있기 때문에 네. 다니시기 다니시기 좋아요. 그래서 쇼핑도 이곳에서 하시면 되고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단 곳이 또 있거든요. 네. 바로 르봉 땡땡 세계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파리가 아닌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고 구조가 좀 특이해요. 일반 백화점들과는 다르게 철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백화점, 뭐 고급스러운 명품관 하면 철골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의 회사에서 여기를 만들었다고요. 독특한 내부도 한번 둘러보시고 프랑스 하면 미식의 나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백화점의 또 식품관이 얼마나 이런 백화점 식품관은 맞네. 맛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에 프랑스 가면 진짜 백화점 식품관을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그럼요. 그리고 가장 세계 최초로 세워진 백화점의 식품관 여러분 꼭 가보시고요. 프랑스 최고의 식품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꼭 쇼핑을 하지 않아도 안전해요. 여기에는 그렇게 막 소매치기 당하거나 이런 걱정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화로운 거리도 즐겨보시고 근처에 있는 룩상부르 공원도 참 예쁘니까 함께 들러보세요. Je veux des problèmes, je veux que tes galères deviennent les miennes. Je veux que tu me balances au visage tes orages, tes peines, pour des nuits diluviennes. Je veux qu'on s'apprenne, je veux partager tes joies, tes migraines. Ton corps me donne le vertige et tes mains me mènent où rien ne nous gêne. Je pourrais me tatouer notre histoire sur le bras, me mettre dans de beaux draps si t'es avec moi. C'est toi dans ce monde de fous, je le sais, c'est tout. 네, 다 돌세,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오늘은 프랑스 파리 돌고 있어요. 자, 다음은 어딘가요? 네, 이번에 함께 가실 곳은요. 오페라 가르니에입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루브르 박물관을 등지고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건물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오페라 가르니에인데요.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의 위상을 좀 드높이기 위해서 화려한 오페라 극장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낸 거죠. 나를 위한 오페라 극장을 멋있게 한번 해봐. 지어봐라. 조건은 엄청나게 화려해야 돼. 빈틈 없을 정도로 장식을 다 달아줘. 이렇게. 그래서 짓기 시작하는데 건물을 보시면 와,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나? 진짜 디테일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외관만 보시다가 하루가 다 지나갈 정도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을 떠올리는 완벽한 대칭의 기둥은요. 그리스 신전 같은 기둥을 하고 있고요. 네.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치 형태의 그런 또 창문에 건축물 맨 위에는 에메랄드 돔이 탁 이렇게 있는데 이 에메랄드 돔 자체가 나폴레옹 3세의 왕관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돔 양쪽으로는 황금빛의 동상이 딱딱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외관도 참 멋있지만 무조건 꼭 안으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화려한 외관을 잊을 만큼 안은 더 화려하고 멋집니다. 또 화려해요. 오. 네, 더 화려한데요. 안에 가시면 일단은 온통 이제 골드. 황금빛 장식에 이 천장과 외벽을 둘러싼 화려한 벽화가 쫙 가득 있고요. 그리고 극장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극장으로 들어가시면 극장 안도 막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고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레드 컬러의 다 그런 이제 뭐랄까 스웨이드 실켓한 자석에 그리고 관람석 위를 바라보시면 여기 건물 지붕이 돔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드높은 천장에 돔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이 돔을 따라서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렸냐? 바로 샤갈이 그린 작품입니다. 샤갈 작품이 여기 있군요. 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네. 화려한 색감의 이 천장화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뭔가 봄을 상징하는 듯한 되게 화려한 색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장화 중심에 눈부신 황금빛 샹들리에가 또 탁 하고 달려 있습니다. 그 보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주로 발레 공연을 많이 하는데요. 파리에서 보실 수 있는 공연 중에 최고의 공연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파리 가시면 뭐 물랑 루즈도 보시고 여러 가지 유명한 공연들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최고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그리고 좀 슬프기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6년에 이 오페라 극장에서 천장에 있던 6톤짜리 샹들리에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명의 인부가 사망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소설 좋아하시거나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마 뭐예요? 떠오른 분 계실 텐데 맞습니다. 바로 이곳 오페라 가르니에는 오페라 유령의 모티브가 된 극장입니다. 아, 또 그런 히스토리가 있구나. 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곳에 유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오페라 유령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층에 보시면 5번 발코니 좌석이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좋은 좌석을 예약을 할 수가 없는데 이유가 지금도 유령의 좌석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남겨놓고 예약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안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만도 있는데 공연이 있어서 리허설 중이거나 하면 공연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샤갈의 천장화를 보실 수가 없거든요. 공연 정말 멋있으니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좋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소인데 어디죠? 네, 마지막으로 들러볼 곳은 파리 여행지의 종착지 가장 유명한 그곳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몽마르트 언덕은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림 그리는 곳, 네. 화가분들 계신 곳. 원래 풍차 마을이었던 곳이거든요. 나무로 만든 풍차가 있고요. 가난한 파리의 예술가 무희들이 모여 살았던 달동네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술가들의 흔적을 꼭 보실 수 있는 필수 코스인데 장소들이 많은데요. 이곳만큼 꼭 가보세요 하는 곳들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가보실 곳 사랑해 벽입니다. 사랑의 벽. 네. 파리 인증샷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벽인데 가로 10m, 세로 4m의 파란 벽에 250개의 언어로 사랑해가 311번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뽀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좀 약간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 예상하고 가시고요. 하지만 사진은 잘 나오고 하니까 꼭 한번 낭만적인 사진 찍어주시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벽에서 조금 더 걷다 보시면 푸니콜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언덕이에요. 몽마르트 언덕. 걸어가시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푸니쿨러 타고 올라가시면요. 몽마르트 언덕의 3분의 2 정도 지점까지는 올라가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부터는 계단을 타고 한참 더 올라가셔야 돼요. 딱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정상에 왔다 하시면 정면에 샤크레 퀘르 대성당을 마주하게 되는데 일단은 성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뒤를 쫙 돌아보세요. 네. 고지대에서 비탈로 아래로 쫙 내려다 보이는 파리의 전경이 맞아. 정말 멋있습니다. 네, 여기 전경이 진짜 멋있죠. 네, 유명하고요. 그리고 샤크레-퀘르 성당은 1871년에 끝났던 이 전쟁의 패배 후에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만든 성당인데요. 내부에 들어가시면 초상화가 쭉 있는데 어머? 이곳에 한복을 입은 분이 계세요.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렇군요. 각 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들의 초상화를 이 성당에서 정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몽마르트의 어원을 좀 볼 건데 몽이 언덕, 마르트가 순교자라는 뜻이라서 말 그대로 순교자의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성당 왼쪽 뒤로 쭉 걸어가시면 테르트르 광장이 나오는데 네. 여기 어딘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목마르던 데 가면 유일하게 가장 많이 떠올리실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분들이 앉아있는 그거. 곳. 이곳이 테르트르 광장입니다. 저는요 여기 그냥 뭐 아무나 오셔가지고 그리는 줄 알았는데 네. 알아보니까 시청에서 주관한 오디션이 있어요. 여기 통과하신 분들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실력자들만 계시군요. 네,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통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내려가세요.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꼭 더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초상화 거리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1분 정도만 더 빠져나가서 걸어가시면 정말 오래돼 보이는 2개의 카페가 딱 있어요. 야, 거기도 또 유명한 카페가 유명합니다. 있죠. 여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간판에 이름이 막 써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피카소, 시슬리, 드가, 세잔, 디아즈, 반고흐, 모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모든 화가들이 있는데 누구냐? 이 카페들을 실제로 찾았던 화가들의 이름입니다. 심지어 반고흐는 이 카페를 작품으로 그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이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랑처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시면 이런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곳들이 여러 가지 스팟들이 또 있는데 화구점, 화방이 한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그림 재료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외상도 해주셨던 분이 하셨던 화방입니다. 네. 화방 주인 이름이 탕기라는 분인데 네. 반고흐는 이 탕기 할아버지의 초상을 3점이나 그리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은 이 탕기 씨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르 페르 탕기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탕기.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또 다른 아버지가 되어서 예술가들을 위해 많은 또 도움을 줬던 분들의 이름. 이것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프랑스 최초로 아카데미에 등록된 여류 화가이면서 몽마르트 화가의 뮤즈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좀 사귀기도 했대요. 뮤즈로 활동하면서 에드가 드가의 그림에도 많이 등장했던 수잔 발라동이 살았던 분홍색 집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피카소가 살았던 곳,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던 파란 대문의 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낭만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네, 프랑스 파리네요. 진짜 이곳에 아직까지 또 사람이 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오늘도 파리의 동쪽부터 시작해서 쭉 낭만과 문학을 즐겨봤는데 여러분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프랑스 여행은 계속되겠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 씨 고마워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성 한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끝곡은 포터블 그루브 9 로즈데이 들으면서 저 물러갈게요. Vous voulez une chambre? Je vous propose une chambre à 354 한층 감은 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 오후 너무 내겐